기자쇼 만정입니다. 자, 오늘은 고 이선균 씨 관련된 사건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대중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이건 언론의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관심이 쏠릴 때는 다들 취재를 하고 많은 보도를 합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에서 잊혀지고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이선균 씨 사건은 그 과정에 있어서도 참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올드스타도 이 사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안이 진행이 된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기억에서 많이 잊혀져서 보도가 나와도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내용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이선균 씨 공갈 협박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에 대해서 먼저 약물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7월 9일입니다. 인천지법은 결심 공판에서 이런 약물 관리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김 씨에게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한 김 씨의 항변이 가관입니다. 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 기회를 얻었는데 이 김 씨는 울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실수해 이곳에 와 있으면서 처음엔 절망에 빠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하나하나 되돌아봤다. 죽어도 약물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어려운 숙제 하나를 짊어진 기분이다. 구치소에서 자려고 눈을 감으면 엄마 목소리로 포기하지 말라고 들렸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언니, 엄마와 살았는데 엄마는 모종이 남달랐다. 격려하고 이끌어줬다. 남은 인생을 새 모녀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선처 부탁드린다면서 미리 준비한 최후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보도를 접한 후에 참 기가 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언니, 엄마와 살았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처해달라, 이 얘기인데, 정작 이 김 씨의 공갈 협박 사건으로 인해서 이선균 씨는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선균 씨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는 한 가정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어놓고 정작 본인은 남은 인생을 이 세 모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최후 진술을 하고 재판부에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김 씨의 재판 과정에서 정다은이라는 이름 석자가 거론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서 이 정다은이라는 인물이 이 사건의 원흉이라고 또 지목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앞서 약물 혐의로 형을 살았지만 출소 후엔 수년간 약물을 멀리했다면서도 이 정다은이 다시 나타나 약물을 권했고 유혹에 빠졌다. 정다은을 만나지 않았다면 약물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다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왜 자꾸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언론에서 이름이 거론되느냐 하면은 이 정다은은 케이블 예능 이 얼짱시대 출연자로 이름을 알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을 맞고 남장 여자로 살면서 다수의 약물 관련 사건으로 수차례 복역을 하기도 했던 유명인인데, 최근에는 이 농구 선수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 전 씨를 공갈 미수 및 협박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이 김 씨의 최후 진술에서 또다시 그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죠. 이번에는 이 김 씨에 관련된 약물 관련돼서 검찰이 2년을 구형한 건데, 이거 왜? 그러면은 현재 이선균 씨에 대한 공갈 협박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 씨는 이 공갈 사건에서 해킹범 연기를 하면서 자신과 이선균 씨를 협박했던 전직 여배우 박모 씨와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검찰의 구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약물 사건과는 별개로 이 부분 역시 과연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죗값을 치르게 할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에는 이선균 씨를 공갈 협박했던 두 여성 외에 또 다른 이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바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그리고 언론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지난 7월 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는데 이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외에 이 정보를 받아서 보도한 기자들까지 모두 검찰에 송치를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 관계자 2명, 언론사 기자 4명 등 총 6명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이미 검찰에 넘겼다는 거죠.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천지검으로 보내졌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자, 수원지검은 이 범행 발생지, 이 피의자들의 주소지 등 이 사건 관할을 고려해서 나눠서 이송을 결정한 건데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의 경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일부러 인천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나? A씨 같은 경우 이선균 씨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 및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건네거나 전화통화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기자 3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인데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의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 B씨의 경우 이선균 씨가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모 신문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보도한 이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혐의가 적용이 된 것일까요? 일단 수사 내용 등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을 때 적용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은 누설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땐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검찰 송치된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정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규정에 따르면은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보도를 한 언론사에게는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 누설한 사람만 처벌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수사 정보를 받아 보도한 기자 4명에게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수사 대상자의 실명이 거론되는 문제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법에 저촉된다고 봤다면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선균 씨는 엄밀히 말해서 경찰의 정식 수사 대상도 아니고 내사, 즉 이 사건이 정식 수사 대상인지 검토 단계에서 벌써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선균 씨는 무려 3차례에 걸쳐서 포토라인에 직접 서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됐죠. 이 과정이 어떻게 됐죠? 이선균 씨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많은 이들에게 인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이선균 씨는 모든 조사에서 간이 시약 검사뿐만 아니라 국가수 정밀 조사에서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선균 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물 관련된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선균 씨는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 모멸감을 이기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명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어떠한 사안이 확인되기도 전에 이미 여론재판에서 더 이상 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과연 어떠한 판단이 나올지,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이 부분도 끝까지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